안녕하세요. 황금 이어폰입니다. 오늘은 74회 한능검 근대사 문제 28번에서 35번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능검은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입니다. 내용 공부하기 전에 기출 분석해서 빈출 주제와 학습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증시험이기 때문입니다. 74회 한능검 고대사 풀이하면서 알려드린 한능검 꿀팁은 3가지입니다. 한국사 공부할 때 적용되는 부분은 1번과 2번입니다. 한국사에서 연대기 파악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연도 외우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같은 표현을 알아두면 시험에서 답을 찾기가 더 쉽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능검에 나오는 선지는 모두 참인 문장이므로 하나하나 참 거짓 분석을 안 해도 되므로 시간도 단축되고 오히려 더 쉬운 역사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4회 한능검 근대사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72회부터 나오는 비슷한 주제들이 겹쳐서 저는 그래도 안 나온 주제에서 출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 겹치는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주제들이 좀 변동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대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건사 위주다 보니 흐름을 몰라도 사건들만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맞추기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28번입니다. 72회부터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고종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면서 여러 통상 조약들이 체결되는데 출제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바로 같은 해에 체결하는 부속 조약을 어렵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조일통상장정까지 물어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물어보거나 이 2가지 패턴이고 이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달아서 어렵게 나오면 한동안은 또 안 나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공부할 때 각 조약의 핵심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사료 원문 그대로 익혀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개화기 인물들을 개화파와 위정척파와 함께 균형 있게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역사에서 보통 집단을 배우다 보면 각 집단의 차이점에 집중하다 보니 함께 공존하는 시기를 까먹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왕과 함께 일하는 신하들도 왕과 같은 의견을 가진 신하들과 반대 의견을 가진 신하들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고종의 개화정책 시기에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불리는 이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번에 물어봤고 기출풀이하다 보면 매번 선지에 나오는 인물들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광무개혁을 물어보았고 광무개혁의 가장 흔한 정답이죠. 지게하문을 설치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였습니다. 보기를 파리만국 박람회로 좀 색다르게 출제한 것 같지만 사실 62회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이건 1점 같은 2점 문제였습니다. 31번 동학농민운동 문제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출제됩니다. 동학농민운동만 단독으로 1차, 2차 봉기를 나누어서 각각 관련된 전투와 흐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벌어지는 정치사와 연결지어 출제하기도 합니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함께 흐름을 이해하면서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므로 양방향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내용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32번은 정미이병입니다. 정미이병도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인물이 3명 정도 됩니다. 박승환, 이인영, 허위 이렇게 인물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시면 정미이병의 배경과 과정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도 71회와 정답이 같았습니다. 34번은 개화기 모습을 시기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3점 문제로 출제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사회 변화가 정말 몇 년 사이에도 크게 일어나므로 연도를 나누어서 물어보기에 연도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우리도 챗GPT가 나오기 전후가 다른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는 10년대로 나누어서 1880년대는 전등, 전화, 전차, 1890년대에는 철도가 깔리는데 가장 먼저 경인선이 완공되고 1900년대에는 나머지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이 다녔고
여기에 이제 신문 발행 연도를 함께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가성비가 높지 않으므로 정말 이 부분이 안 외워지는 분들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등 더 확실한 주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35번은 독립협회 문제입니다. 74회 한능검 근대사를 오늘 같이 분석해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시기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독립협회 문제도 시기를 물어보았지만 시기의 간격이 넓고 정확해서 시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 중 저령도 조차 요구나 용안포 사건과 같이 외교사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입니다. 용안포 사건과 같은 표현은 러일전쟁 발발 배경이므로 러일전쟁 발발 배경 앞에 위치하면 됩니다. 오늘 같이 분석해본 근대사는 평이하고 큰 특징이 없어서 빠르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와 현대사 15문제만 분석하면 74회 한능검 분석이 모두 끝납니다. 모두 황금 이어폰과 함께 끝까지 분석하고 75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